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500억 원 넘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의 배우자나 퇴사자들에게도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정부는 부랴부랴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5만 원, 이보다 큰 사업장에는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 553억여 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전체 집행액의 2.2%에 해당합니다. 229억 원은 배우자나 자녀 등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2만여 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됐습니다. 수급 기준인 230만 원보다 월급을 더 받는 2만 4천여 명에게도 223억 원이 나갔습니다. 퇴사자에게 간 지원금도 1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한 경우입니다. 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서 수령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벌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수급은 아니라며 잘못 나간 지원금은 이달 안에 다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설계 때부터 일부는 불가피하게 사후 검증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 보니 과오 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수급 요건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원 해고 시 매출 등 자료를 내도록 하고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받던 30인 이상 사업장은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놓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올랐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16%가량 올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기존의 2배 이상인 급격한 인상률이 경영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연구와 회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비 등 지표를 반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회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교수는 온수 목욕이 좋다고 온도를 계속 높이면 되냐며 무리한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 중 해고가 쉬운 약자들의 일할 기회도 박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 참고인인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10,000원은 2017년 대선 당시 5당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다음 달 버스업계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파업의 전운이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긴급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 협상 시기가 남아 지난달 버스 파업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던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의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들어간 임금 협상에서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 지역의 경우 버스 운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곳이 많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지난번보다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인력 확충과 임금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되면 200시간에서 220시간 이내로 줄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금의
적절한 보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지난 협상 때 버스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경기도는 재정 활용법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요금 인상 자체가 버스 파업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만큼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미 적자 노선으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요구안이 끝까지 받아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각 지자체도 교통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채용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흉물로 남아있는 빈 주택을 보고 눈살 찌푸린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강북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이 있는데 청년 창업 장소나 청년 주택으로 탈바꿈된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단독주택. 낡은 벽면에 대문은 녹슬었고 집안 마당과 각 방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빈집 옆을 지나가는 게 꺼려질 정도로 주민의 불만도 높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이 골목에. 정확히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이거 막 앉아서 막 오줌 누고 담배 피고 하면 춤을 받고 학생들이 이거 구석지니까. 이 빈집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시설로 거듭납니다. 서울시가 시범 매입한 이 빈집 안에 협조를 구한 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은 1년간 사실상 흉물로 방치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청년 거점 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 연면적 45제곱미터 규모로 리모델링을 거친 뒤 청년 창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이 꾸려집니다. 주변의 경사로를 따라 올라간 삼양동의 또 다른 주거지역. 15년 이상 방치된 빈집 두 채가 최근 철거됐는데 이곳에는 지상 3층 규모로 2개동 청년주택 11호가 지어집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삼양동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강북 일대의 빈집 14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주택 임대 등록과 경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50여 명으로 전달과 비교해 17.9% 늘었습니다. 서울은 2,350여 명으로 21.9% 증가했습니다. 상당수가 예년보다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이른바 갭투자에 몰렸던 수도권에서는 경매가 증가했습니다. 집값은 물론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서울에서는 노원과 도봉, 은평구 등이 많았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역전선해난을 당한 집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31주 연속 하락 행진했지만 낙폭은 줄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인 지역도 6개에서 11개 구로 늘었고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면서 34주 만에 가격이 0.02% 상승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 용산과 마포의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풀리는 9조 원대의 토지 보상금과 금리 인하 여부를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인기 지역이나 개발 호재 지역의 추가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뚜렷한 가운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다는 가맹점이 등장하는 등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15년째 한 자리를 지키며 영업을 해온 가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본사 측이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는, 계약 통보는 난 동의할 수 없다.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가게를 옮기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가게를 옮기라는 거죠. 예. 평당 220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가 내죠. 간판은 간판대로 별도로 또 한 7, 800 들어가고요. 이런 식이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이 가맹점이 지침과 다른 간판을 사용했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닫는 경우가 있어 계약 갱신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정법 위반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가맹점주의 주요 애호사항 중 하나인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 이내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기간을 늘리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요즘 SNS나 개인 블로그에서 짝퉁, 즉 위조 명품 파는 것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요. 그런데 개인 간 거래라 단속이 어렵습니다. 딱 짝퉁인 줄 알고 산다지만 그 값조차 못하는 품질 불량이라 해도 피해 구제 역시 안 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가짜 명품 제품 사진 밑에 S급, 미러급 같은 은어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짝퉁치고는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춘 듯 똑같게 만든 것이란 뜻을 가진 이들 업계의 용어입니다. 레플리카로 검색해보면 이런 게시물이 자그마치 250만 개나 나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위조 상품 단속 강화로 2016년 1,300여 건이었던 온라인 오픈마켓의 가품 판매 적발 건수는 지난해 740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SNS나 블로그의 가품 판매 적발 건수는 2,800여 건에서 4,100여 건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가격 상담, 거래가 개인 간 채팅을 통해 이뤄져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 특허청이 4월부터 전담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4월과 5월 두 달간만 4만 건 넘는 가품 판매 및 의심 게시물을 적발했는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형사 입건된 판매자는 고작 86명에 불과합니다. 판매 대부분이 이뤄지는 외국계 SNS들이 짝퉁 명품 판매 계정 사용자들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을 때만 삭제를 해주고요. 정책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허청은 이 같은 경로로 산 제품들은 환불은 물론 불량에 대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구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한 직업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신직업 중 하나를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3D 프린팅 기술이나 사물 인터넷 전문가와 같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직업들이 어느새 유망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줄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드론 전문가입니다. 우선 드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이 무선 전파의 유도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드론 전문가란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령 TV에서 산 전망이나 여행지에서의 광활한 풍경이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화면도 모두 드론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하는 드론 조종사에 의해 찍힌 것입니다. 과거엔 이렇게 어렵게 헬기를 타고 나가서 찍었어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드론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동작해서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은 대각선 날개끼리 착을 이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비행을 하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떠올라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론의 경우 휴대성을 위해 무게가 5에서 1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쉽게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이나 습도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정된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 하늘을 날며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적으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드론 전문가는 촬영 이외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촌입니다. 이 농촌에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드론이 주로 활용되는 경우는 바로 제초제를 살포할 때입니다. 제초제는 아시다시피 화학적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제초제를 드론이 대신 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나 경운기를 이용해서 제초제를 살피하면 이 넓은 경작지의 경우 3, 4일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불과 3, 4시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비용도 적게 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논에 뿌릴 경우에는 평당 15원을 받고 고랭지 배추밭을 뿌릴 경우에는 평당 25원을 받는데요. 상당히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드론이 1시간 동안 약 10,000평의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 드론 전문가 중엔 전국을 누리며 제초제를 살포하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농부의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고 병충해가 오기 전에 제초제도 빠르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최근 배송에도 드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 최고의 인터넷 유통업체인 아마존에서 화물 배송용 드론을 공개했는데요. 단시간에 배송 가능한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위해 제작된 이 드론은 2.27kg 이하 물품을 30분 내로 목적지까지 배송하며 최대 24km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항법을 통해 드론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배송 드론 로봇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 드론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드론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질 것을 생각하니 더욱 전망이 좋은 직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국토교통부에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취득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드론을 비행한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 이론 및 운용 이렇게 3과목을 보며 이 중 70%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요. 합격한 이후에는 바로 전문 프리랜서 드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물론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 기술로 인해 위협받는 일자리도 있지만 역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정보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 여러분에게 알차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